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배우 김혜자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고 좀 들떴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평상시에 김혜자 선생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왜 김혜자 선생님이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분이신지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가지고 정말 제가 기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김혜자 선생님이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졌던 계기는 이 전원일기라고 하는 드라마 때문이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이게 방송이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가지고 전원일기에 출연하셨던 분들이 어떤 근황을 보내고 있는지가 소개가 됐는데요. 거기에 마찬가지로 김혜자 선생님도 출연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혜자 선생님이 전원일기를 출연하셨을 당시에 어떤 마음의 고민을 갖고 계셨는지, 그리고 세간에는 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김혜자 선생님의 정치적인 소신 발언까지 같이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김혜자 선생님을 국민 배우로 만들었던 한 드라마가 있죠. 바로 그 유명한 전원일기입니다. 이 드라마가 1980년대부터 2002년도까지 무려 한 22년 가까이가 방송이 됐었습니다. 보니까 1088부작 이래버리니까 가늠이 안 될 정도의 횟수죠. 그때 당시에 많은 현재의 지금 원로 배우님들이 출연하셨는데요. 김수미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출연하셨었고, 남은희 선생님 또한 마찬가지로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밥제 사장님으로 이제 출연하셨는데 굉장히 젊으셨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최불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출연하셨고, 김혜자 선생님께서도 출연을 하셨죠. 저는 이제 전원일기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92년도에 이제 종영이 됐으면은 제가 태어나고 난 뒤에 1년 정도 있다가 종영이 됐으니까 제가 볼 수가 없었죠.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소리는 제가 들을 수는 있었겠습니다. 이 시청률이 제가 찾아보니까 40% 가까이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그때 당시에 세대를 보내신 분들은 전원일기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가지고 전원일기에 출연하셨던 분들의 근황이 소개가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출연하셨던 많은 배우들이 어떤 근황을 보내고 있는지가 이번에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가지고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에 마찬가지로 김혜자 선생님께서도 출연하셨는데요. 처음에는 김혜자 선생님이 다큐멘터리에 출연하는 거를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저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유명한 드라마였고 국민 드라마였음에도 불구하고 김혜자 선생님한테는 과거의 어떤 영광 그거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추억, 그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었던 그런 경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다큐멘터리에 출연하셔가지고 김혜자 선생님이 그 전원일기를 찍을 당시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고민에 대해 가지고 좀 털어놓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보니까 나 좀 그만 나오게 해달라, 그렇게 전원일기 제작진한테 부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연인지를 들어보니까 배우로서 전원일기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헛된 시간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서 전원일기 속 자신이 배우로 보이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시청률이 40% 가까이가 나오고 글자 그대로 최고 히트를 했었던 게 바로 전원일기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자기가 좀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김혜자 선생님이 저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 한 가지를 얘기하시는데요. 김혜자 선생님이 어느 날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 뭐라고 합니까? 야, 진짜 전원일기 최고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그런데 그거 요새 무슨 요일에 방송해요? 그렇게 되물었다라는 겁니다. 전원일기 진짜 최고죠, 국민 드라마 아닙니까? 막 그냥 칭찬하는데 뒤에다가 뭐라고 딱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요새 무슨 요일에 하죠?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저 얘기가 김혜자 선생님한테 엄청난 충격이 됐던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전원일기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지 않고 있구나, 예전만큼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드라마를 바라보다 보니까 김혜자 선생님 보시기에 드라마가 어땠다라는 겁니까? 드라마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씩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드라마 속의 자신의 모습이 저런 엄마, 저런 아버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게 그냥 기계적이었다라는 거죠. 아빠는 맨날 수도가에서 숫돌을 갈고 있고 나는 텐마루에 앉아가지고 왔니 갔니 그런 소리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드라마를 찍으면서 가장 큰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 가발을 쓰는 거, 그것만 큰일이었다라는 거죠. 김혜자 선생님이 보시기에 전원일기 속의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자기가 드라마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그 뭔가 따뜻한 자상한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고민을 김혜자 선생님만 하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김수미 선생님이 또한 마찬가지로 뭐라고 합니까? 드라마 출연 당시에 몇몇 사람들은 이제 자기는 못하겠다라고 빼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 또한 마찬가지로 지쳐갔다라는 겁니다. 왜? 모든 전 국민의 사람들이 자기를 일용업니 그거로밖에 안 본다라는 거예요. 다른 배역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겁니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야, 그게 뭐가 중요한 것이냐? 그냥 버티고 앉아 있으면 계속해서 그냥 하고 있으면은 월급 들어오듯이 돈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뭐하러 그런 식의 고민을 하냐? 그냥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면 되는 것이지, 이 상황에 안주하면 되는 것이지,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내가 개척해 나갈 것인가? 못하러 그런 식의 고민을 하냐? 근데 김혜자 선생님한테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너무나 절박했던 것이고 너무나 자신의 허무함이 컸던 겁니다. 김혜자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작품을 위해서나 자신을 위해서나 극단적인 변화를 원할 만큼 절박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이렇게 상황에 그냥 자족하면서 그냥 월급이나 받아가듯이 그런 식으로 내가 배우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김혜자 선생님이 제작진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교통사고가 나게끔 해달라.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 드라마에서 빠지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고 드라마가 사는 길이다. 그렇게 절박하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김혜자 선생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식으로 그냥 드라마에서 빠져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혜자 선생님은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자기는 전원일기를 나가도 괜찮지만 전원일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게 생계인 사람들이 있지 않냐? 스스로가 계속해가지고 상황에 안주하는 듯한, 점점 내가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그저 월급을 타듯이 이런 식으로 그냥 자족하는 모습, 그 모습을 너무나 참을 수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자기가 나가게 된다면 자기와 같이 출연하고 있는 이 전원일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그거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김혜자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혜자 선생님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꿈꾸는 보수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에 안주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의 문제점을 자기가 파악하고 끝까지 그런 식의 문제를 고쳐나가기 위한 그런 진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진보를 한다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진짜로 보수의 모습인데 그게 바로 지금 김혜자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조선일보의 최부식이 만난 사람의 최불안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걱정을 얘기하셨었는데요. 그때 당시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혜자 선생님 또한 마찬가지로 아주 드물게 문자를 보내오는데 나라 걱정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 그것이 마치 대단한 쿨한 거, 대단히 멋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이 되고 있는 게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 아닙니까? 김혜자 선생님은 그 누구보다도 진보적인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자기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원치 않았던 것이죠. 최보식 기자는 과거에 김혜자 선생님에 대해서 이런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수미 선생님이 남편이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돈을 빌리러 다녔던 적이 있대요. 그랬다면 김혜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추접스럽게 여기저기 돈 꾸지 마라.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냐. 그러면서 자신의 전 재산이 든 통장을 김수미 선생님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돈이라는 겁니까? 자기의 전 재산인데 자기는 돈 쓸 일이 별로 없대요. 그 돈도 아프리카 가가지고 봉사하면서 쓰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프리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 압니까? 다 찾아가지고 해결해라. 갚을 필요도 없다. 혹시 돈이 넘쳐나면은 그때 나한테 줘라. 저는 이번에 김혜자 선생님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 인생에도 김혜자 선생님이 만났던 그 택시 기사분이 계셨던 건 아닐까? 너무나 잘 나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이 다 잘 나가고 있어요. 전원일기 또한 마찬가지 시청률이 40%가 나오고 계속 해가지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질문 하나를 던지는 거죠. 야, 그거 진짜 인기 있죠. 그런데 그거 무슨 요일에 하나요? 스스로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때, 스스로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조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성공으로 인해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전원일기를 무슨 요일에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